안녕하세요. 장풀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XRP 선물 거래 계약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리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코인베이스가 무슨 거래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어떤 거래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21년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된 아주 믿을 만한 거래소이죠. 여기서 XRP가 선물로 상장이 됐다는 건 그냥 거래 가능한 게 하나 더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제도권 투자자들이 XRP에 투자할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열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선물 거래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거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특히 큰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열렸다는 건 진짜 큰 손들이 XRP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상장이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내 기관들이 XRP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긴 겁니다. 거래량과 사용자 수 기준으로는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보다 우위에 있지만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들은 미국인들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간편한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코인베이스는 한국의 이제 업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두 번째, 코인베이스는 같은 규제기관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거래소가 XRP 선물 거래를 상장을 했다는 건 XRP가 어느 정도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오히려 바이낸스보다 코인베이스 가격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선물 상품은 전 세계 현물 거래 시장의 가격 발견 메커니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며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XRP 물량을 흡수하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쯤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두 번째, XRP가 점점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또 XRP의 글로벌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앞으로 ETF와 같은 다른 상품들도 나올 수 있고, XRP의 가격 안정성과 장기 상승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 있었던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정말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자면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점점 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봉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 말은 그냥 흘려 들을 말이 아닙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걸 금융 시스템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이제 연준도 암호화폐, 특히 제도권 내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을 하나의 공식 자산 클래스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XRP 선물에 코인베이스 상장이 왜 더 큰 의미를 갖는지 연결이 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 등록된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그 코인베이스에서 XRP가 선물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거래가 된다. 이건 연준이 말한 금융 시스템 일부로 XRP가 이미 한 발자국을 들여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블룸버그와 같은 주요 금융 미디어에서 연준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통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시장 주변부의 실험이 아니라 연준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같은 자산들의 파생 상품 가격과 거래량을 하나의 경제 지표로
참고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 XRP 선물, 코인베이스 상장,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종합을 하면 XRP는 이제 미국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단계에 들어섰고, 두 번째, 연준도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 일부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는 향후 XRP ETF 중앙은행 통계 채택 또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서 활용할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선물이 상장됐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예전 금 ETF가 생기기 전 금 선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XRP가 점점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 흐름 놓치지 마시고, 이제 진짜 눈치 싸움이 아니라 제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리플은 끝났다.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다. 많이 올랐다.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리플을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리플 이번 상승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다른 코인들이 한창 머뭇거릴 때 리플은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냥 살짝 오른 게 아니라 진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그런 큰 상승에 있었음에 불구하고도 업비트 기준 거래량 여전히 아직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 항상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단타로 휘리릭 빠진 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관심과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리플을 보고 있으면 와, 이건 정말 끝이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었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리플이 가진 스토리와 상징성, 그리고 실제적인 움직임들을 보면요, 미국 SEC와의 긴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뢰,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 인프라 변화 속의 리플의 포지션, 이건 단순한 코인을 넘어선 하나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진짜 기회는 사람들이 의심할 때 오고, 상승의 기회는 사람들이 이제 포기할 때 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리플의 움직임, 저는 시작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리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플 정보를 더 간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카오톡 링크로 숫자 10번 남겨주시면 리플 정보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며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석 후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